한민재는 아침부터 유난히 차가운 공기를 느꼈다. 서울 강남의 본사 건물은 유리벽에 햇살이 부딪혀 번쩍거렸고 로비에는 외국인 컨설턴트들의 목소리가 섞여 있었다. 그는 그들 사이에서 묵묵히 걸었다. 정장 깃을 곱게 여미며 손에는 회의 자료를 꼭 쥐고 있었다. 아무도 그를 신경 쓰지 않았다. 대강당 안은 이미 북적였다. 최신형 스크린이 벽을 가득 채우고 통역 장비가 테이블마다 놓여 있었다. 장웨이, 중국 본사에서 온 전략 컨설턴트가 무대 중앙에 서 있었다. 그는 젊고 자신감 넘치는 얼굴로 사람들을 훑었다. 마이크를 잡은 그의 첫마디는 가벼운 농담이었다. 한국팀은 이력서가 참 인상적이네요. 하지만 실력은 직접 봐야 알겠죠? 웃음소리가 퍼졌다. 몇몇 외국 임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민재는 조용히 자리로 향했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 웃음이 남긴 잔향이 공기를 무겁게 눌렀다. 그의 앞자리에 앉은 동료 박지현이 속삭였다. 신경 쓰지 마요. 저 사람 원래 그래요. 민재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괜찮아요. 그런 사람일수록 말을 많이 하죠. 장웨이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화려한 그래프와 유창한 영어가 스크린 위를 넘나들었다. 그는 손짓 하나, 눈빛 하나까지 계산된 듯 움직였다. 그리고 매번 한국팀의 보고서를 언급할 때마다 작은 미소를 지었다. 이건 흥미롭네요. 다만 숫자 계산이 조금 낡았어요. 이 방식은 2010년대 초반 스타일 아닌가요? 좌중의 시선이 한쪽으로 쏠렸다. 민재의 얼굴을 향해.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펜을 들고 노트에 조용히 무언가를 적었다. 그 순간 카메라가 주민하듯 그의 손끝에 집중됐다. 침묵은 굴복이 아니다. 그런 메시지가 공기 속에서 울렸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은 흩어졌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장웨이가 그를 향해 가볍게 웃었다. 매니저 한, 영어는 잘하시죠? 오늘 제 보고서 어땠어요? 민재는 그를 똑바로 보았다. 좋았습니다. 하지만 데이터의 깊이는 아직 모르겠네요. 짧고 평온한 목소리였다. 그 대답에 장웨이의 미소가 잠시 멈췄다. 사람들은 지나갔고 로비의 유리문이 닫히자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민재는 잠시 서 있었다. 손에 든 자료의 모서리가 구겨져 있었다. 그러나 그는 펼치지 않았다. 그의 눈은 이미 다음 회의의 문서를 향하고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런 사람은 오래 가지 않는다. 하지만 그는 복수 대신 완벽한 침묵으로 준비하고 있었다. 점심 무렵 본사 17층 카페테리아는 유리창을 통해 햇살이 기울고 있었다. 한민재는 커피를 천천히 섞으며 테이블 끝에 앉았다.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장웨이와 외국인 컨설턴트들이 웃고 있었다. 한국 사람들은 자격증이 많아요. 하지만 실무 감각은 좀 그 말에 따라붙은 웃음소리가 차갑게 울렸다. 민재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는 그들의 언어를 이해했지만 반응하지 않았다. 커피 위에 반사된 빛이 흔들릴 때마다 그의 눈빛은 깊어졌다. 지현이 옆자리에 앉았다. 오늘 아침 일 정말 불쾌했어요.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민재는 미소도 짓지 않고 대답했다. 그가 내 이름을 기억할 날이 올 거예요. 그때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되겠죠. 그의 말에는 감정이 없었다. 하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무게로 남았다. 잠시 후 장웨이가 커피를 들고 다가왔다. 매니저 한, 오늘 오후 회의 때 당신 아이디어 듣고 싶어요. 준비됐죠? 민재는 잔을 내려놓았다. 준비는 늘 되어 있습니다. 그의 대답은 부드러웠지만 장웨이는 미묘한 찔림을 느꼈다. 오후 회의가 시작됐다. 이번엔 장웨이가 직접 주재했다. 오늘은 한국팀의 역량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죠. 그는 미소를 지으며 화이트보드에 문제를 적었다. 복잡한 재무 구조, 계산식, 시뮬레이션. 이걸 5분 안에 해결할 수 있으면 인정하죠. 민재는 조용히 펜을 들었다. 숫자들이 종이 위에 질서정연하게 흘렀다. 시간이 끝났을 때 그는 단 한 줄의 결론을 남겼다.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가정이 틀렸습니다.
장웨이의 미소가 굳었다. 틀렸다고요? 네. 수익률 계산이 평균 가중이 아니라 비율 누적으로 돼 있네요. 이 방식이면 어느 나라에서도 실패합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벽에 닿은 울림처럼 퍼졌다. 장웨이는 억지로 웃었다. 좋아요. 역시 현지 감각이네요. 그러나 그의 눈빛엔 불쾌함이 섞였다. 회의가 끝난 뒤 민재는 아무 말 없이 노트를 정리했다. 그의 펜 끝에서 잉크가 마르지 않은 한 줄이 남아 있었다. 말보다 정확함이 오래 남는다. 그날 밤 그는 사무실 불이 모두 꺼진 뒤까지 남아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창문에 비쳤고 그의 그림자가 책상 위에 길게 늘어졌다. 모니터에 떠 있는 파일 이름 하나, Evaluation, Report, Final. 그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세상은 아직 몰랐다. 누가 진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인지. 한민재는 오전 회의가 끝난 후 조용히 사무실 복도를 걸었다. 에스프레소 향이 퍼진 휴게실에서는 몇몇 직원들이 모여 웃고 있었다. 그중엔 장웨이도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다. 한국 사람들은 문서 작업엔 천재예요. 하지만 실제 시장 감각은 아직 멀었죠. 그는 말끝을 흐리며 웃었고 옆에 있던 외국인 분석가가 따라 웃었다. 민재는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문 안쪽에 웃음이 공기처럼 새어나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커피를 뽑아 들었다. 머그컵에서 김이 올라오고 손끝이 따뜻해졌다. 그는 그 따뜻함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매니저 한, 들으셨어요? 박지현이 다가와 물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아요. 그 사람 너무 무례해요. 이 프로젝트가 우리 손에 달려 있는데 민재는 미소도 없이 대답했다. 그래서 더 조용히 해야죠. 그의 목소리는 마치 오래된 나무처럼 단단했다. 그 말에 지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오후 장웨이는 다른 부서 직원들과 함께 회의실에 있었다. 그는 손짓으로 사람들을 이끌며 말했다. 이런 구조로는 이익이 나지 않습니다. 한국 팀은 이런 문제를 미리 못 봤어요? 누군가가 눈치를 보며 민재를 흘끗 바라봤다. 그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다. 회의가 끝나자 장웨이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민재에게 다가왔다. 오늘 발표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다음엔 좀 더 글로벌한 시각으로 접근하면 좋겠네요. 그의 말투는 칭찬처럼 들렸지만 그 속엔 얕은 경멸이 깃들어 있었다. 민재는 그저 고개를 숙였다. 조언 감사합니다. 그가 나가자 회의실 안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지현이 속삭였다. 왜 아무 말 안 했어요? 민재는 노트를 덮으며 말했다. 말이 필요 없는 순간도 있어요. 대신 기록은 남죠. 그날 밤 사무실 불이 꺼지고 모두가 퇴근한 뒤 민재만이 모니터 불빛 아래에 남아 있었다. 화면에는 숫자들이 정렬되어 있었고 그의 손은 조용히 키보드를 두드렸다. 각 셀마다 오류가 보였다. 그는 그것을 고치지 않았다. 단지 메모를 남겼다. 내일 상무에게 직접 전달. 창문 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그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다. 소리치지 않아도 들리는 진실이 있다. 다음 날 아침 본사 대회 의실은 다시 붐볐다. 유리벽 너머로 서울의 회색 하늘이 내려다 보였다. 장웨이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프레젠테이션 리모컨이 들려 있었다. 오늘은 한국팀의 역량을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사람들은 긴장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민재는 한쪽 끝자리에서 노트를 펼쳤다. 이 문제를 즉석에서 해결해 보죠. 시장 예측 모델의 오류를 찾아내면 인정하겠습니다. 그는 화이트보드에 복잡한 공식들을 써 내려갔다. 지현이 작게 숨을 들이켰다. 이건 시험이에요. 민재는 조용히 펜을 들었다. 그의 눈동자는 흔들리지 않았다. 몇 분간 아무 소리도 없었다. 공기 속에 긴장만이 숨을 쉬었다. 그가 펜을 내려놓았을 때 장웨이가 물었다. 답을 찾았습니까? 민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네, 가정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음 동시에 속삭였다. 뭐라고요? 민재는 화이트보드 쪽을 바라보며 덧붙였다. 이 모델은 변수간 상관관계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 구조로는 데이터가 스스로 모순됩니다. 그의 말은 짧고 단단했다. 장웨이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억지로 웃었다. 하하하, 아주 분석적이군요. 하지만 이건 테스트일 뿐이에요. 그의 웃음은 얇았다. 회의가 끝나고 외국인 컨설턴트들이 흩어졌다. 누군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한국 매니저가 맞았어. 장웨이는 그 소리를 들었지만 무시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이미 굳어 있었다. 민재는 회의실을 나서며 노트를 닫았다.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확고했다. 그는 복도 끝에서 잠시 멈춰 창문 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거리 위로 햇빛이 반사되고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였다.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시험은 끝났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자신의 자리에서 보고서를 열었다. 제목, Consultant Project Internal Review. 그는 한 줄을 추가했다. 모든 데이터는 검증되어야 한다. 신뢰는 숫자로만 쌓이지 않는다. 그의 손끝이 멈췄다. 그리고 화면 속 이름, 장웨이를 천천히 지켜봤다. 그의 눈빛엔 분노도 승리도 없었다. 오직 정적만 있었다. 그 정적이 가장 큰 힘이었다. 그날 이후 사무실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졌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변했다. 한민재는 여전히 조용히 일했다. 그는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출근했고 책상 위에 서류를 차례대로 정리했다. 그의 노트북 화면에는 Consultant Data, Internal Review라는 폴더가 있었다. 장웨이는 여전히 자신감에 차 있었다. 그는 회의실에서 농담을 던졌고 점심마다 외국인 컨설턴트들과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불안이 숨어 있었다. 그는 몇 번이나 이메일을 확인했다. 본사 회의 일정, 미확정. 평소라면 이미 답이 와야 했다. 민재는 오후 늦게 모두가 퇴근 준비를 할 무렵 메일을 작성했다. 제목, Project Accuracy Verification. 수신자, 상무이사, 재무본부장, 그리고 본사 감리팀. 내용은 짧았다. 컨설턴트 보고서 내 17개 항목 중 6개 수치에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관련 자료 첨부합니다. 그는 첨부 파일을 정리했다. 증거 데이터, 내부 시뮬레이션 결과, 수정된 모델, 모든 문서는 완벽하게 정렬돼 있었다. 그는 전송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대신 임시 저장을 클릭했다. 그리고 화면을 바라봤다. 도시 불빛이 창문에 비쳤고 커피잔의 표면이 흔들렸다. 그의 눈빛은 깊고 차분했다. 아직 때가 아니다. 그는 속으로 말했다. 장웨이가 스스로 무너질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그날 밤 본사 복도는 고요했다. 청소부의 발소리와 형광등의 미세한 진동음만이 공간을 채웠다. 민재는 프린터에서 서류를 꺼냈다. 하얀 종이 위에 검은 글자들이 가지런히 서 있었다. 그 글자들이 그의 침묵보다 더 크게 말하고 있었다. 그는 문득 옛 기억을 떠올렸다. 몇 해 전 다른 외국인 상사가 그의 아이디어를 무시했을 때도 그랬다. 그는 화내지 않았다. 대신 완벽한 결과로 대답했다. 그때도 결과는 말보다 강했다. 모니터를 끄고 그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바깥의 도로 위로 차가 지나갔다. 그 불빛이 잠시 그의 얼굴을 스쳤다. 그는 숨을 고르고 손가락으로 메일 제목을 다시 한번 눌러봤다. Project Accuracy Verification. 그 단어들이 그의 결심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상무이사는 그의 자리로 왔다. 민재 씨, 어제 자료 봤어요. 이건 진짜인가요? 네. 수치가 조작됐습니다. 의도는 모르지만 결과는 명확합니다. 상무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습니다. 나머진 우리가 처리하죠. 그는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그날 오후 본사 시스템 관리자에게서 알림이 떴다. 컨설턴트 보고서 접근 권한 변경. 민재는 모니터를 껐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이미 충분히 말하고 있었다. 본사 12층 회의실, 유리벽 밖으로 빗방울이 흘렀다. 대형 스크린에는 Global Strategy Evaluation이라는 제목이 떠 있었다. 장웨이는 밝은 미소로 등장했다. 오늘은 프로젝트 승인 전 마지막 검토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자신감으로 가득했다. 그러나 회의실 안의 분위기는 다소 달랐다. 임원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고 노트북 화면에는 새로운 보고서가 열려 있었다. 그 보고서의 작성자란에는 한민재라는 이름이 선명했다. 민재는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얇은 노트 한 권뿐이었다. 상무이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우선 내부 검토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는 조용히 페이지를 넘겼다. 그리고 한 줄을 읽었다. 컨설턴트 보고서 내오류 6건 확인. 손실 가능성 약 23%. 순간 공기가 멈췄다. 장웨이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그건 예비 분석일 뿐입니다. 최종 모델은 이미 수정됐습니다. 상무는 시선을 민재로 돌렸다. 한 매니저, 사실입니까? 민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예, 수정본에도 동일한 오류가 반복되었습니다. 기초 데이터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장웨이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이건 오해예요. 자료를 다시 확인해보죠. 그의 말에 상무가 손을 들었다. 충분합니다. 이건 단순한 오차가 아닙니다. 회의실안은 침묵으로 가득 찼다. 모두가 장웨이를 바라봤다.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동자가 흔들렸다.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손끝이 노트 위를 스쳤다. 진실은 목소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의 글씨가 종이에 남았다. 잠시 후 본사 부사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결정을 내려야겠군요. 본 프로젝트는 보류합니다. 그 말에 회의실이 술렁였다. 장웨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회의가 끝나자 사람들은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민재는 가장 마지막까지 남았다. 창밖의 빗소리가 유리벽을 두드렸다. 그는 서류를 정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속으로 말했다. 오늘의 침묵은 내일의 판단이 된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다. 그의 표정엔 아무 감정도 없었지만 그의 존재만으로 이미 대답이 되어 있었다. 회의가 끝난 다음 날 본사 복도는 유난히 조용했다. 누구도 어제의 일을 말하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의 눈빛은 이미 알고 있었다. 장웨이는 자신의 사무실 문을 닫은 채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다. 그냥 오해예요. 숫자 정리 과정에서 작은 착오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초조함이 섞여 있었다. 반면 한민재는 평소처럼 아침 일찍 출근했다. 그는 창가에 놓인 화분에 물을 주고 자리에 앉았다. 책상 위에는 전날 회의 자료가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다. 그의 손끝이 서류를 한 장 넘길 때마다 종이의 마찰음이 고요를 가르듯 울렸다. 한 매니저, 상무이사가 다가왔다. 오늘 오후에 본사 감사팀이 회의를 열 예정이에요. 당신이 작성한 보고서를 근거로 설명이 필요할 겁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그는 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점심시간에도 자리에 앉아 서류를 정리했다.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고 커피잔의 표면에 물방울이 맺혔다. 그는 그 흔들림을 가만히 바라봤다. 말은 쉽게 흐르고 진실은 조용히 남는다. 그의 마음속에서 그 문장이 반복됐다. 오후 3시 감사회의가 시작됐다. 긴 테이블에 본사 감사팀, 상무이사, 그리고 장웨이가 앉았다. 공기의 무게가 느껴질 만큼 무거웠다. 감사팀장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여기 기록된 수정본을 보면 동일한 오류가 3번 반복됐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장웨이는 숨을 삼켰다. 제가 직접 수정한 게 아닙니다. 팀에서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감사팀장이 말을 끊었다. 팀 책임자는 당신 아닙니까? 민재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는 단지 펜으로 노트에 한 줄을 썼다. 변명은 목소리가 높고 책임은 조용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상무이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결론은 이미 명확합니다. 그 말에 장웨이의 어깨가 무너졌다. 회의가 끝나자 사람들은 하나둘 나갔다. 민재는 노트를 덮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복도 끝 창문으로 햇빛이 다시 들어왔다. 그는 그 빛 속에 잠시 멈춰 섰다. 침묵이란 스스로의 증언이다. 그의 입술이 아주 작게 움직였다. 며칠 후 사무실의 공기는 다시 평온해진 듯 보였다. 그러나 그 편곤 속에는 묘한 긴장감이 남아 있었다. 장웨이는 여전히 출근했지만 예전의 웃음은 사라졌다. 그의 자리는 조용했고 문은 대부분 닫혀 있었다. 한민재는 오전 내내 회계팀과의 미팅에 참여했다. 그는 차분히 질문에 답했고 필요한 수정안을 제시했다. 사람들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이전과 달리 그의 의견은 이제 묵묵히 받아들여졌다. 점심 무렵 장웨이가 그에게 다가왔다. 한 매니저,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민재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회의실에서 이야기하시죠. 회의실 안, 공기가 묘하게 얼어 있었다. 장웨이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날 일, 너무 과하게 비춰졌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럴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민재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의도가 없었다면 결과가 의도를 대신했겠죠. 그 말에 장웨이는 말을 잃었다. 민재는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게 제가 수정한 최종 보고서입니다. 이제 모든 검토는 완료됐습니다. 그는 펜으로 마지막 페이지에 서명했다. 그 서명은 조용했지만 그 어떤 목소리보다 강했다. 장웨이는 보고서를 들여다봤다.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재는 짧게 대답했다. 결정은 위에서 내려오겠죠. 우리는 결과를 기다릴 뿐입니다. 그가 방을 나가자 장웨이는 의자에 깊이 기대 앉았다. 손끝이 떨렸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확인했다. 본사 프로젝트 검토 결과, 보류, 재심 필요.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한편 민재는 복도를 걸었다. 그의 걸음은 고요했지만 그 뒤에 남는 공기는 무거웠다. 박지현이 그를 따라오며 물었다. 매니저님, 정말 이대로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는 미소 대신 눈빛으로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말로 무너지는 법이죠. 그날 밤 그는 마지막 보고서를 서버에 업로드했다. 파일 이름은 간단했다. Final Integrity Report. 그는 전송 버튼을 누르고 화면이 꺼질 때까지 바라봤다. 빛이 사라진 모니터에 그의 얼굴이 비쳤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진정한 복수는 품격이다. 점심시간 본사 근처의 고급 레스토랑. 유리창 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장웨이는 테이블 중앙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양옆엔 외국인 컨설턴트들과 본사 일부 간부들이 자리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번 프로젝트는 잠시 보류됐지만 곧 다시 승인될 겁니다. 한국팀도 이번 일을 계기로 배우겠죠. 데이터보다 중요한 건 말의 힘이니까요. 그는 웃으며 잔을 들었다. 주변 사람들은 어색하게 웃었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한민재가 들어왔다. 그는 혼자였다. 점심을 사러 들어온 것뿐이었다. 그러나 식당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달라졌다. 장웨이의 웃음이 잠시 멈췄다. 매니저 한,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민재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식사 중이신가요? 방해드려 죄송합니다. 그의 말투는 공손했고 표정은 무표정했다. 장웨이는 억지로 웃었다. 함께 하시죠.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괜찮습니다. 저는 혼자 먹는 게 편해서요. 민재는 카운터에 가서 식사를 주문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를 따라 움직였다. 잠시 후 그는 한 구석 자리에 앉았다. 창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유리창을 따라 흘러내렸다. 그의 식판 위에는 단출한 도시락과 커피 한 잔뿐이었다. 그는 천천히 밥을 떠먹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멀리서 들려오는 장웨이의 웃음소리가 다시 시작됐다.
하지만 그 웃음은 이전처럼 가볍지 않았다. 어딘가 불안했다. 그는 식탁 아래로 휴대폰을 꺼내 확인했다. 새로운 이메일이 도착해 있었다. 본사 경영회의, 의사결정 일정 확정. 그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잠시 숨을 멈췄다. 민재는 식사를 마치고 일어섰다. 자신의 트레이를 정리하며 장회의 쪽을 향해 짧게 인사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묘한 힘이 있었다. 식당의 공기는 다시 조용해졌다. 누군가가 속삭였다. 이제 누가 진짜 위인지 다 아는 거죠. 그날 오후 회사 내부 게시판에 공지가 떴다. 내일 프로젝트 승인 관련 경영진 회의, 최종 검토 담당 한민재. 한 줄의 글이지만 그 한 줄이 모든 걸 바꿨다. 그날 밤 본사 건물의 불빛은 유난히 오래 켜져 있었다.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한 뒤에도 몇몇 층은 여전히 밝았다. 한민재는 15층 회의실에 혼자 남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파일 더미가 놓여 있었다. 파일 표지엔 Consultant Contract History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한 장씩 넘겼다. 프로젝트 내역, 예산 승인 기록, 외부 감사 보고서, 모든 서류에는 장외의의 이름이 반복되어 있었다. 그의 손끝이 한 페이지에서 멈췄다. 거기엔 이상한 서명이 있었다. 서명자는 본사 감사팀 소속으로 되어 있었지만 날짜가 일치하지 않았다. 민재는 서류를 조용히 스캔했다. 그의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다. 그는 자신이 찾고 있던 것을 알아차렸다. 허가되지 않은 승인 절차. 그 한 문장이 그가 느꼈던 모든 불안을 설명했다. 그는 즉시 기록을 복사해 새로운 폴더에 저장했다. 폴더 이름 Internal Ethics Verification. 그는 숨을 고르고 메모를 남겼다. 사람의 진짜 실수는 숫자에서가 아니라 태도에서 시작된다. 새벽이 다가올 무렵 그는 커피를 내렸다. 향기가 조용히 퍼졌다. 그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밖에서는 빗방울이 멈추고 도시의 불빛이 젖은 도로에 반사됐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보낸 사람, 상무이사. 내일 아침 경영진 회의 참석 바랍니다. 당신의 판단이 최종 결정에 반영될 겁니다. 그는 메시지를 읽고 화면을 껐다. 그의 눈가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다. 그러나 그것은 승리의 미소가 아니었다. 책임의 무게를 느끼는 사람의 표정이었다. 그는 서류를 정리하고 불을 껐다. 회의실 문을 나서며 속으로 말했다. 진실을 드러내는 데는 소리가 필요 없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그의 그림자가 조용히 사라졌다. 하지만 그가 남긴 흔적은 이미 회사의 심장부에 도달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회사 복대는 낮은 목소리들이 흘러다녔다. 누군가가 말했다. 어젯밤에도 한 매니저 불 꺼진 걸 못 봤대. 진짜야? 저 사람 대체 언제 쉬는 거야? 사람들의 말끝에는 존경과 불안이 섞여 있었다. 한민재는 그 소리를 들었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는 커피를 들고 자신의 자리로 향했다. 책상 위에는 경영진 회의 일정표가 놓여 있었다. 시간, 오전 10시. 장소, 본사 18층 전략회의실. 주제, 프로젝트 재심의 최종 결정. 시간이 다가오자 복도는 조용해졌다. 누구도 대놓고 말하지 않았지만 오늘 무언가 결정적인 일이 일어날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회의실 문 앞에서 장회의를 마주쳤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넥타이가 어긋나 있었다. 한 매니저.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억눌린 긴장감이 배어 있었다. 오늘 회의, 부디 공정하게 판단해 주십시오. 민재는 잠시 그를 바라봤다. 공정함은 사람의 손이 아니라 사실의 손에 있습니다. 그의 말은 짧았지만 칼날처럼 정직했다. 회의가 시작되었다. 본사 임원들이 자리에 앉고 스크린이 켜졌다. 보고서 첫 페이지에 한민재라는 이름이 떴다. 임원 중 한 명이 물었다. 이 자료가 최종 검토본입니까?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모든 수치는 검증 완료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감정이 없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무게가 있었다. 그는 조용히 자료를 넘기며 말했다.
프로젝트는 외형상 완벽해 보였지만 기초 데이터의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결정을 그 위에 세우는 것은 위험합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사람들이 몸을 고추세웠다. 누군가는 숨을 들이켰고 누군가는 시선을 피했다. 장외인은 침묵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지만 입은 닫혀 있었다. 발표가 끝나자 부사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한 매니저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본사는 본 프로젝트를 전면 보류합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그 정적 속에서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민재는 고개를 숙였다. 그는 어떤 표정도 짓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서류를 정리했다. 회의가 끝난 후 복도를 걸을 때 사람들이 그를 향해 조용히 인사했다. 누구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들은 알았다. 그의 침묵이 회사를 지켰다는 것을.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그는 속으로 한 문장을 되뇌었다. 존경은 말로 얻는 게 아니다. 그저 오래 지켜본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날 오후 본사에서는 예상치 못한 회의가 소집되었다. 제목 긴급 감사 대응. 참석자 부사장, 상무이사, 감사팀, 그리고 한민재. 회의실의 조명은 평소보다 밝았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서류철이 쌓여 있었다. 그 위에는 Internal Ethics Verification 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민재가 전날 밤 준비했던 바로 그 자료였다. 부사장이 말했다. 이 보고서 내용이 사실이라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감사팀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일부 문서에서 서명 위조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순간 장외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본사에서 그의 말은 부사장의 손짓에 막혔다. 이 자리에서는 변명보다 사실이 우선입니다. 민재는 조용히 서류를 넘겼다. 모든 증거는 여기 있습니다. 메일 기록, 수정 로그, 승인 날짜의 불일치까지. 그의 손끝이 서류 위를 지나갔다. 그 동작 하나하나가 정확했다. 회의실 안에는 숨소리만 남았다. 누군가가 속삭였다. 이건 끝났군. 부사장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장 컨설턴트, 본사는 귀하의 계약을 즉시 해지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 공기 중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장외인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그의 눈에는 자책과 공허함이 섞여 있었다. 민재는 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승리도 비난도 없었다. 그저 사람을 이해하는 슬픔이 있었다. 그는 서류를 덮고 조용히 말했다. 모든 일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책임이 한 사람의 존엄을 지킬 기회가 되기도 하죠. 회의가 끝난 뒤 그는 복도 끝 창가에 섰다. 햇빛이 유리벽을 통해 들어왔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속삭였다. 누군가의 오만이 끝나는 곳에서 다른 누군가의 침묵이 시작된다.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날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다. 하지만 모두가 알았다. 진짜 결론은 이미 내려졌다는 것을. 며칠이 지났다. 본사 복도는 다시 평소의 리듬을 되찾은 듯 보였다. 그러나 공기의 결이 달라져 있었다. 누군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요즘 한 매니저님 덕분에 회사 분위기가 달라졌어. 맞아.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왠지 다들 조심하게 돼. 한민재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같은 커피를 마셨다. 그의 일상엔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그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인사팀장이 지나가며 고개를 숙였고 젊은 직원들은 그를 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오후 늦게 부사장이 그의 자리를 찾아왔다. 한 매니저, 잠시 시간 괜찮습니까? 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부사장을 회의실로 안내했다. 회의실 안, 부사장은 잠시 말없이 창문 밖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이번 일 회사가 많이 배웠습니다. 당신의 침착함이 회사를 지켰어요. 민재는 고개를 숙였다. 저는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게 어려운 겁니다. 부사장은 조용히 봉투 하나를 꺼냈다. 감사장, 내부 윤리 검토 공로.
그는 그 문서를 민재에게 건넸다. 공식 발표 전이지만 먼저 전하고 싶었습니다. 민재는 봉투를 받았다. 손끝에 전해지는 종이의 감촉이 무겁게 느껴졌다.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그날 저녁, 그는 퇴근길에 작은 카페에 들렀다. 창가 자리에서 커피를 마시며 가방 속 봉투를 꺼냈다. 햇빛이 지며 종이에 닿았다. 그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다시 접어 가방에 넣었다. 그의 눈빛에는 자부심이 아닌 고요함이 있었다. 자신이 옳았다는 확신이 아니라 그 옳음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밖에서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리고 카페 스피커에서 잔잔한 피아노 음악이 흘러나왔다. 그는 머그컵을 손으로 감싸쥐며 속으로 말했다. 인정은 박수가 아니라 누군가의 침묵 속에 피는 것이다. 장외인은 여전히 본사에 남아 있었다. 계약 해지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그는 임시 자문 형태로 제한된 업무만 맡고 있었다. 그의 자리는 이제 아무도 가까이 앉지 않았다. 오전 회의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는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지만 집중하지 못했다. 눈앞에 글자들이 번져 보였다. 누군가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저 사람도 끝이야. 한민재는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메모를 정리했다. 장웨이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잠시 침묵. 한 매니저. 그의 목소리가 낮았다. 그동안 미안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차갑지 않았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다만 그 실수를 어떻게 마주하느냐가 다르죠. 그는 짧게 답했다. 그 말에 장외인은 고개를 숙였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둘은 다시 마주쳤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창밖으로 물방울이 길게 흘렀다. 장외인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혹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민재는 잠시 생각했다. 시작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다만 그 문을 여는 건 말이 아니라 행동이죠. 그의 대답에 장외인은 미소 아닌 미소를 지었다. 감사 인사도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날 오후 본사 전체 메일이 발송됐다. 제목 Project Ethics Report Final Review Complete. 작성자 한민재. 수신자 전 임직원. 그는 결제 승인 버튼을 누르고 화면을 껐다. 창밖으로 구름이 걷히고 빛이 들어왔다. 그는 잠시 하늘을 바라봤다. 책상 위의 커피잔에서 김이 피어올랐다. 그 향이 천천히 사라졌다. 장외인은 창가 쪽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그의 눈동자에 반사된 빛이 흔들렸다. 그는 손에 쥔 서류를 천천히 내려놓았다.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되는 순간이 있다. 그의 입술이 그렇게 움직였다. 사무실 안은 조용했다. 전화벨도 키보드 소리도 멈췄다. 그 고요함 속에서 하나의 권위가 사라지고 다른 존중이 태어났다. 본사 대강당. 아침 햇살이 유리벽을 타고 들어왔다. 수십 명의 직원들이 정장을 입고 앉아 있었다. 무대 중앙 스크린에는 Strategic Division Announcement라는 문구가 떴다. 공기가 묘하게 떨렸다. 한민재는 뒷줄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는 손에 커피를 들고 있었다. 그의 얼굴엔 긴장도 기대도 없었다. 그저 평소처럼 담담했다. 인사 담당 이사가 단상에 올라섰다. 오늘은 본사 구조 개편과 함께 새 인사 발령을 발표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집중됐다. 한 장의 문서가 스크린에 띄워졌다. 신임 국제전략평가이사 Director of Global Evaluation. 한민재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숨을 멈춘 듯했다. 몇 초 후 작은 박수가 퍼지기 시작했다. 그 박수는 크지 않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민재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그의 표정엔 놀람이 없었다. 그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는 단상으로 걸어 올라가 짧게 말했다.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회사를 숫자로가 아니라 사람으로 평가하겠습니다. 그의 말은 짧았지만 모든 사람의 마음에 남았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눈을 내리깔았다. 회의가 끝난 후 사람들은 그를 축하했다. 그러나 그는 미소만 지을 뿐 말은 아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한마디로 모든 인사를 대신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장웨이를 마주쳤다. 그는 이미 다른 부서로 정은 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축하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민재는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 둘은 서로를 바라봤다. 그 시선엔 과거의 긴장도 미움도 없었다. 오직 이해와 침묵만이 남아 있었다. 그날 오후 사내 포털에 새 공지가 올라왔다. 새로운 국제전략부 이사 한민자에 그의 신념은 조용하지만 그 울림은 깊다. 그는 컴퓨터 화면을 조용히 닫았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하늘은 맑았고 바람이 잔잔했다. 그의 입술이 움직였다. 명예는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그저 시간이 대신한다. 며칠 후 본사 18층 회의실. 장외인은 마지막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참석했다. 그는 여전히 정장을 입었지만 예전과는 다른 눈빛이었다. 그의 손에는 얇은 서류 한 묶음이 들려 있었다. 회의실 안에는 상무이사와 몇몇 부서장이 있었다. 회의를 주재한 사람은 이제 한민재였다. 그는 단정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시작합시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단단했다. 장회의가 보고서를 열며 말했다. 이번 수정안은 내부 윤리 기준에 맞게 제작성했습니다. 민재는 페이지를 넘기며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 그는 손가락으로 한 줄을 짚었다. 예산 항목의 근거가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장외인은 잠시 말을 잃었다. 죄송합니다.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의 사과는 진심이었다. 민재는 서류를 덮으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이번엔 늦어도 올바릅니다. 그 말에 장외인은 눈을 내리깔았다. 회의가 끝난 뒤 그는 장외인에게 다가갔다. 이번 보고서 잘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장외인은 놀란 듯 그를 보았다. 감사합니다. 이제 알겠죠. 진짜 경쟁은 남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걸. 둘은 잠시 마주섰다. 창문 밖에서 빗방울이 내리고 있었다. 그 빛이 회의실 바닥에 반사되어 잔잔하게 흔들렸다. 잠시 후 장외이가 말했다. 한 이사님, 네, 언젠가 저도 당신처럼 되고 싶습니다. 민재는 미소 대신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이미 시작된 일입니다. 그의 말은 조용했지만 따뜻했다. 장외인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민재는 서류를 정리하며 속으로 말했다. 사람은 진심을 잃을 때 무너지고 진심을 되찾을 때 다시 일어난다. 그날 회의실을 나서는 그의 걸음은 가벼웠다. 밖으로 나가자 빗방울이 멎고 햇살이 비쳤다. 유리벽에 그의 모습이 비쳤다. 그는 잠시 멈춰 섰다. 그리고 아주 작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말 대신이었다. 며칠 후 회사의 분위기는 달라져 있었다. 누군가가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조용히 변하고 있었다. 복도의 인사, 회의실의 태도, 보고서의 어조까지 모든 것이 조금 더 조심스러워지고 조금 더 진심을 담게 되었다. 한 이사님께 보낼 보고서는 다시 확인해요. 괜히 실수하면 안 되니까.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오갔다. 누구도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대신 그를 기준으로 삼았다. 한민재는 그 사실을 몰랐다. 그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일했다. 하루의 시작엔 커피, 점심엔 간단한 도시락, 퇴근 전엔 다음 날 회의 자료를 미리 확인했다. 그의 일상은 변함이 없었다. 그러나 그 일상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방향이 되었다. 오후 신입사원 교육 세션에서 한 젊은 직원이 손을 들었다. 이사님, 성공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재는 잠시 생각했다. 성공이라.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성공은 누군가를 이기는 게 아니라 하루라도 더 바르게 견디는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이 고요해졌다. 그날 이후 사내 게시판엔 직원들이 직접 쓴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윤리 기준을 다시 세운 사람, 조용히 회사를 바꾼 리더, 존중의 의미를 가르쳐준 상사. 어느 날 부사장이 그에게 말했다. 요즘 젊은 직원들이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이유죠. 민재는 웃지 않았다. 그저 창문 너머로 저무는 햇빛을 바라봤다. 그 빛이 유리벽을 타고 회의실 바닥에 부드럽게 번졌다. 퇴근길, 그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직원 2명의 대화를 들었다. 한 이사님처럼 되고 싶어. 그 사람은 말보다 행동으로 가르쳐. 그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미소도 짓지 않은 채 조용히 문이 열릴 때까지 서 있었다. 밖으로 나오자 저녁 바람이 불었다. 그는 속으로 말했다. 사람은 자신의 목소리로 세상을 바꾸지 않는다. 그저 자신의 존재로 흔적을 남길 뿐이다. 서울의 초여름, 본사 옥상 테라스. 하늘은 흐렸지만 공기는 맑았다. 도시의 소음이 멀리서 들렸다. 한민재는 라이딩에 기대어 커피를 들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은 깊었다. 잠시 후 젊은 직원이 다가왔다. 이사님, 잠시 이야기 가능할까요? 물론이죠. 직원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다. 사실 며칠 전까지 회사를 그만둘 생각이었습니다. 민재는 놀라지 않았다. 왜요? 제 아이디어가 계속 묵살당했어요. 제가 아무리 준비해도 위에서 이미 답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때가 있죠. 하지만 세상은 당신이 낸 아이디어보다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더 오래 기억합니다. 직원은 잠시 그의 말을 곱씹었다. 그럼 견디라는 뜻인가요? 민재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견디는 건 버티는 게 아닙니다. 더 나은 순간이 올 때까지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그 말에 직원의 눈빛이 바뀌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꼭 기억하겠습니다. 민재는 그를 바라보았다. 잊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당신이 오늘처럼 솔직했던 마음을 잃지 않는 겁니다. 직원이 떠난 뒤 그는 테라스 난간에 커피 잔을 올려두었다. 바람이 불었고 종이컵이 살짝 흔들렸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새우며 들었다. 그 빛이 도시 건물들 사이를 비추었다. 그의 눈에 회사 건물이 비쳤다. 몇 년 전 그가 처음 이곳에 들어왔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다. 낯설고 차가웠던 회의실, 무표정한 상사들, 그리고 오늘의 그 자리까지. 그는 천천히 속삭였다. 사람은 결국 자신이 만든 공기로 숨쉰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메시지 한 통. 보낸 사람, 장웨이. 이사님, 감사합니다. 다시 배웁니다. 그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눈가에 미소가 번졌다. 바람이 더 세게 불었다. 그의 커피잔이 쓰러지며 작은 물방울이 흘렀다. 그는 그 장면을 조용히 바라봤다. 그 물방울이 흘러내리는 동안 그의 마음에는 한 문장이 남았다. 가르침은 말이 아니라 남아있는 공기다. 그날 저녁 본사 근처의 한적한 레스토랑. 창가 자리에 촛불이 켜져 있었다. 한민재는 상무이사와 부사장, 그리고 몇몇 임원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식탁 위에는 와인잔이 반짝였고 공기는 조용했다. 부사장이 잔을 들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축하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본받아야 하는지 그 답을 직접 보여준 분께 감사드리는 자리입니다. 모두의 시선이 민재에게 향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과분한 말씀입니다. 저는 그저 제 자리를 지켰을 뿐입니다. 바로 그게 존경받을 이유죠. 부사장의 말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레스토랑의 음악이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다. 누군가는 미소 지었고 누군가는 눈을 내리깔았다. 그 공기 속에는 한 가지 감정이 있었다. 안도. 한동안 흔들리던 조직이 이제 안정된 중심을 찾은 듯했다. 상무이사가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한 이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당신이 너무 조용해서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조용함이 가장 강한 리더십이라는 걸. 민재는 미소 대신 고개를 숙였다. 소리보다 오래 남는 건 태도입니다. 잠시 후
직원들이 준비한 영상이 스크린에 재생되었다. 그 안에는 회사의 일상, 그리고 사람들이 남긴 짧은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그의 침묵은 회사를 지켰다. 존중을 가르친 사람, 목소리 없는 울림. 민재는 그 영상을 말없이 지켜봤다. 어떤 순간엔 눈빛이 흔들렸지만 이내 차분히 숨을 고르며 와인잔을 들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조금씩 옳은 방향으로 걸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에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퍼졌다. 조용한 건배. 그 속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식사가 끝난 뒤 그는 잠시 밖으로 나왔다. 레스토랑 앞거리에는 가로등 불빛이 따뜻하게 번지고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달빛이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감사란 누군가에게 전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여전히 사람으로 남았다는 증거다. 그의 입술이 그렇게 움직였다. 밤이 깊었다. 서울의 거리는 조용했다. 빌딩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도로 위에는 남은 차들의 불빛만이 스쳤다. 한민재는 천천히 걸었다. 그의 발걸음은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았다. 길 건너편 유리창에 자신의 모습이 비쳤다. 그는 잠시 멈춰 그 그림자를 바라봤다. 그 그림자는 더 이상 작지 않았다. 그리고 그 눈빛 속에는 두려움이 아닌 확신이 있었다. 한때 자신을 비웃던 회의실, 조롱이 흘렀던 그 복도, 이제는 고요와 존중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 모든 변화를 그는 말 한마디 없이 만들어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윤리경영 공로파해가 들어있었다. 검은 글씨가 금빛 조명을 받아 반짝였다. 그는 그 문구를 조용히 읽었다. 정직으로 회사를 지탱한 사람. 그 문장을 끝까지 읽고 나서 그는 봉투를 다시 닫았다. 지나가는 바람이 그의 코트를 스쳤다. 그는 길가 벤치에 앉아 눈을 감았다.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가 공기 속에 흩어지며 도시는 더 조용해졌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사람은 말로 존경받지 않는다. 그저 그가 만든 침묵으로 기억된다. 그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다. 메시지 한 통. 보낸 사람. 장웨이. 이사님. 오늘 당신의 영상을 봤습니다. 진심으로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작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답장을 쓰지 않았다. 대신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빛이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걸음을 옮겼다. 신호등이 초록으로 바뀌었다. 그는 길을 건너며 속으로 말했다. 존경은 말로 전달되지 않는다. 그저 살아가는 태도로 흘러간다. 도시의 불빛이 그 뒤로 길게 늘어졌다. 그의 그림자가 그 빛 속을 천천히 걸었다. 아무 소리도 아무 대사도 없었다. 그 침묵이 바로 결말이었다.